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네, 안녕하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 제 말? 딴지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집고생 1화를 올리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제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팟캐스트를 올리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거의 일주일에 반은 팟캐스트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일과 인턴십을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바쁘게 지냈어요. 네, 딴지님은요? 네, 저도 이제 독일 온 지 이제 거의 2주차가 돼가는데요. 이제 점점 시차도 적응하고 날씨도 적응이 돼서 친구들이랑 밖에 공원에서 그릴도 하고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인데 그런 행동 도덕적이라고 보나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번 주에 뭔가 말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막 맞아요. 해밀턴 나온다고 들떠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해밀턴을 좋아한 지 거의 근 8개월이 지났는데 좋아하고 한 3년 후에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드디어 이번 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와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들 심심하시면 한 번쯤 디즈니 플러스에서 해밀턴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근황 토크 마치고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테마는 TCK에 관한 테마죠? 네, 맞아요. TCK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TCK는 성장기인 1살부터 18살 사이 두 개국 이상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란 이들을 제3문화 아이들, 영어로 Third Culture Kids, 줄여서 TCK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서 태어난 나라와 성장한 나라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난다고 책 하나를 캡처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는 편이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어디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여행하고 있다고 느낀다. 스피박은 데리다의 해체론과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포스트 식민주의를 교차시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자 한 사상가다. 특정 언어나 장소에 딱 들어맞는 적재성으로 누군가를 설명하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겠지만 스피박에 대해서는 특히 어렵다. 스피박,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삶을 일종의 여행으로 이해한 그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스피박이 스스로를 여행하는 존재를 규정하고 자신을 지나온 길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스피박은 1942년 인도 콜카다에서 태어나 한 곳에 머무르다 다시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길 위에서 그 다음 여정을 시작해왔다. 스피박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한 출처를 지닌 인용들로 이루어진 글로 이해한다. 스피박의 인용들은 그가 지나온 장소와 역사를 보여준다. 스피박에 있어서 나라고 말해지는 것들은 완벽하게 매끈한 하나가 아니라 누빔 이불처럼 누벼지고 다시 누벼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TCK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 중 하나는 나라고 말해주는 것들은 완벽하게 매끈한 하나가 아니라 누빔 이불처럼 누벼지고 다시 누벼진다고 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문화에서의 나를 모아서 꼬맨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구절 중 하나예요. 혹시라도 이 책에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은 한국 이름으로는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라는 책이니 관심 있으면 다들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아직 읽진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한 분 있죠? 네, 맞아요. 네, 이 주제와 굉장히 알맞은 게스트를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조나단 오빠입니다. 와! 와! 그럼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95년도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3살 때 베트남으로 와서 13살 때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벌써 3개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태국에서 좀 살다가 미국으로 갔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좀 살다가 다시 태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태국에서 있다가 대학을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기억에 나지 않는 시간들이지만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대를 마치고 지금 다시 베트남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저는 fourth culture kid죠. 혹시 그럼 조나단 씨는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한국식 교육을 학교에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서양식 교육을 받으셨나요? 처음에 베트남에서 살았을 때는 이제 제가 한국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를 다닐 때는 한국식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라는 기억은 많이 없고요. 제가 접한 교육 문화는 이제 제가 태국으로 가면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접한 것들이 이제 지금의 내가 있게끔 한 교육 시스템이죠. 그러면 미국 가셨을 때 그 미국식 학교 교육이랑 태국에 있을 때 국제학교의 교육이 뭐가 좀 달랐나요? 다른 점은 일단은 제 생각에 TCK 중에 큰 학교를 가는 TCK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 TCK들은 뭔가 공공학교라기보다는 국제학교, 그래서 뭐 기숙학교 뭐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미국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공공교육 해주는 이제 주립 학교여서 학생 수가 엄청 컸어요. 그거 빼고는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랑 되게 다른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TCK로 살아왔지만 퍼블릭 스쿨만 다녔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계속 중학교까지는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베트남에서는 2년 동안 홈스쿨을 하고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또 퍼블릭 스쿨을 다녔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셋의 뭔가 13살 때의 경험, 17살 때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13살 때가 이게 만 나이거든요. 13살은 이제 뭔가 중2병이라고 하죠. 딱 중2병 그 사춘기 시절 때의 뭐 이야기고 17살은 딱 성인이 되기 전 그 나이대죠. 그래서 13살과 17살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말님. 그만 실명 언급 좀 그만해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소리 처리해주세요. 네네네, 삐소리 할게요. 제말님 먼저 13살 때 제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만 나이로 13살 때쯤엔 제가 13년 동안 거의 서울에서만 살았다가 처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로 이사를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가는구나, 부모님 직업 때문에 이사를 가는구나 싶어서 진짜 전혀 아무렇지 않게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 대한 애착도 그때는 그렇게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고 또 그때까지는 집이 어느 지역이라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커서 지금도 그렇지만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전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들으면서 차를 타고 이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13살에 처음 이사를 가시면 사실 TCK들 중에서는 조금 늦은 나이에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네, 혹시 이게 조금 장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점이라고 보시는지 뭔가 가치관 형성이 좀 된 나이의 관계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3살이면 그렇게 늦은 나이가 그렇게 막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나단님처럼 저도 그때까지의 기억이 정말 거의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사고를 겪으면서 기억이 휘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근데 정말 이상할 리만큼 애착도 없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도 없고 기억도 없고 추억도 없는 정말 좀 되게 신기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치관은 그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다님 혹시 나다님의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13살 때 13살 때 이제 제 위에 누나가 있어요. 근데 누나가 네. 제가 한 12살쯤 됐을 때 누나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나는 먼저 태국으로 이제 국제학교를 간 거죠.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누나가 가니까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이제 12살 때 집 떠나 이제 부모님 떠나 이제 혼자 유학을 하게 된 거죠. 태국에서. 그럼 그때 선택을 혹시 후회하신다거나?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근데 후회하지는 않는데 많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만약에 안 갔더라면 내가 지금이랑 똑같은 사람일까? 내가 지금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태국으로 가신 다음에 뭔가 적응하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일단은 엄청 힘들었죠.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막 언어도 안 통하고 이제 다들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못했으니까 이제 막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왕따로 생각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왕따를 만들어버린 케이스? 아 뭔지 알아, 네, 뭔지 약간 알아. 내가 막 속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좀 내가 왕따인가? 난 왕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어려웠을 시기에 만약 그런 게 없었더라면 그것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나중에 뭐 할 얘기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TCK는 적응력이 빨라요. 예, 맞아요. 적응력이 빨라요.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 들어가셨을 때 영어를 잘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하셨겠죠? 아니요. 노력은 안 했는데 이게 저는 진짜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 나 스스로 어떻게든 적응을 하려고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력 없이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저도 뭐 그때 공부를 했겠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약간 그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면서 조금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 사람들이랑 오히려 막 부딪히면서 막 얘기하고 막 축구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축구를 해요. 손짓으로만. 그렇죠.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막 그냥 뭐라도 막 말하는 거죠.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고 영어도 잘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부모님 없이 이제 누나나 홀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때 막 부모님이 그립고 그런 건 아예 없으셨나요? 저는 첫 3개월 동안은 매일 울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그러니까 서러웠고 처음에 너무 서러웠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점심도 안 먹고 왜냐면 점심을 먹으려면 누군가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막 좀 혼자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또 국제학교는 좋은 게 텀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학 때 나는 그래도 relatively 좀 근처에 있으니까 베트남 부모님 베트남 계시고 나는 태국에 있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방학 때는 엄마 아빠한테 이제 나 안 가고 싶다 그냥 베트남 살고 싶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아빠가 가라 가라 해서 이제 일단은 갔죠. 뭐 그때 부모님 마음도 뭐 되게 슬프셨겠지만 뭐 아들이 집에 와서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데 보낸 심정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여기서 근데 크리스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돼요. 그때 이제 아빠가 공항에서 나한테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주시면서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대충 내용이에요. 네. 지금은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근데 이제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에 프린트해서 이제 주셨어요. 여권에 딱 넣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들고 이제 매일 이제 점심 시간 때 쉬는 시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걸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약간 울었던 기억이 커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딱 처음 3개월만 그러고 이제 4개월부터는 좀 더 적응이 되고 이제 점심시간에도 친구랑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러죠. 그게요 되게 복잡한데 저는 이게 God's plan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외국 학교는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보통 겨울 시즌 그러니까 12월이 다가오면 축구를 시작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첫 3개월을 막 그렇게 울고 힘들어 하다가 이제 축구 시즌이 시작되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사람은 또 잘하는 사람 무시 못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인기쟁이가 된 거죠.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막 나는 이제 점심시간에 내가 굳이 안 찾아가도 이제 막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먹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참 쉬는 날 어때요? 축복받았죠. 네. 네, 여기서 팁이네요, 팁. 여러분 타지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축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러니까 뭐든 잘하면 뭔가 그런 경험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독일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그렇게 말 주변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사람들하고 사교성이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피아노 연습을 했어야 될 게 있어서 음악실에 가서 피아노를 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이렇게 오더니 제발아 너 피아노 치니? 이러면서 막 애들이 엄청 신기하게 보고 그때부터 더 말을 많이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언어는 약간 막 꼭 말로만 해서 통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교감은 좀 이런 행동도 있고 다른 걸로도 교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딴지님의 경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만 나이 13살 때 딱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갔을 때 시점인데요. 제가 원래 그 전에 지역 이동을 한번 했었고 이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고 나서 뭔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잃을까봐 굉장히 되게 정정긍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맨날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 SNS도 체크도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자기들의 추억이 쌓이고 뭔가 제가 좀 소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을 확실히 많이 받았고 저는 베트남에 있었던 시기가 한 2년, 3년인데 그때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부모님도 이게 해외에 사는 게 처음이고 이러시다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부모님의 모습과 좀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힘든 점을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거죠.
부모님도 힘드시니까. 그게 정말 신기한 건 다들 그래서- 부모님은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아, 그죠. 근데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상대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뭔가 그러겠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홈스쿨링을 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홈스쿨 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많이 저랑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되게 딴지님과 저는 많이 특징, 성격이 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홈스쿨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시간이 너무 만족스러웠었거든요. 2년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친구들과 연락은 꾸준히 안 했었어요. 거의 2년 동안은 공백이라고 할 정도로 친한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거의 안 하다가 그냥 2년 동안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영화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해야 할 것들 막 피아노 연습해야 되는 그런 것만 하게 되면서 되게 좋았던 시절이라 기억하는데 딴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느끼는 게 되게 달랐어서 들을 때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13살 때가 딱 엄청 사춘기 그 시절이어가지고 되게 친구들한테 좀 집착하고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의 이제 또 17살 때 경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말님. 제말님 먼저 시작합시다. 네, 저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저도 17살이 터닝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딱 17살 때 독일로 갔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독일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6개월 전에 독일에서 한번 음악 캠프를 했었어서 그때 독일이 너무 좋았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 동독에만 있었거든요. 서독하고 동독은 엄청 분위기가 다른데 동독이 그때 있었는데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동생 딴지님과 같이 가라 해서 야심에 차 있었어요. 아, 내가 드디어 클래식의 본 고장인 독일로 가서 클래식의 본고장이 가서 뭘 하려고? 피아노를 클래식만 치려고 배워요. 아, 네, 그렇게 했었고 대단하신데요? 또 그때 막 엄청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해외 생활에 되게 저도 모르게 로망이 로망이 있죠. 있더라고요. 딴지님과는 다른 로망이었지만 뭔가 유럽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 라는 야망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어렸어가지고 부모님 없이 해외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거죠. 그게 부모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일들을 겪었었고 또 다시 겪으라고 하면은 그때처럼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했던 일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엔 제 피와 살이 돼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뭔가 나 독일 가서 이건 진짜 나랑 잘 맞고 그랬다. 막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이런 게 좀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그때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없었어요. 일단 다른 곳에 제 의지대로 갔으면 뭐라도 성공을 하고 돌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었고 그 나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대학에 가겠다고 간 건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지만 대학도 못 가고 다시 돌아오기에 너무 리스크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서 돌아가겠다는 선택지는 아예 없었고요. 베트남과 비교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었다는 거. 그때가 딱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했던 시기라서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개인적인 경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다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7살. 17살 때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다시 태국으로 가게 된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는 미국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나는 그냥 사실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저는 운동을 잘했고 또 공부도 그렇게 막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좀 인기도 많고 막 이러니까 좀 되게 내가 큰 물고기라는 작은 우물에 큰 물고기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을 갔는데 미국은 전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엄청난 여긴 바다야, 바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다시 태국으로 갔을 때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뭔가 내가 시야를 넓혔으니까 내가 뭐 여기서 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태국에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좀 달랐던 점은 그때는 누나랑 떨어져 살았어요. 처음에 태국 갔을 때는 이제 같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누나랑 떨어져 지내면서 조금 가족에 대한 그런 조금 더 애착, 좀 사랑이 더 그때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같은 지역에 있어도 막 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뭐 학교에서 뭐 조금 만나고 뭐 인사하고 이러니까 막 누나에 대한 애착도 크고 엄마 아빠도 더 그렇고 그래서 그때 조금 엇나가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 엇나가서 막 친구들이랑 일단 대학 합격은 다 해놓고 이제 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내 챙길 건 다 챙기고 그 다음 놀기 시작한 거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안지님의 17살. 저 궁금한 게 있나요? 근데 궁금한 네네. 거 있는데 나다님한테 궁금한 거 네. 있는데 궁금한 게 좀 많으시네요. 제가 살짝 물음표 살인마여가지고 네네. 물음표 살인마. 네, 그럼 나다님은 이제 태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 17살이면 이제 대학 진학을 이제 생각할 시기인데 네. 대학을 어디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고민을 많이 한 건지 나름대로 난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지금의 제가 여기 뭐 중고등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듣는 생각이지만 이제 지금의 학생들처럼 고민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나도 나름 고민은 했어요. 일단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경영 쪽에 가고 싶었고 그 이유도 내가 TCK여서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스포츠 쪽을 좋아했고 경영을 가고 싶어서 스포츠 경영. 그러면 스포츠 경영을 하려면 어딜 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럼 미국 동부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거기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TCK 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혼자 가기는 싫었어요. 혼자 가기 싫었어요. 근데 미국 서부는 좀 아는데 동부는 모르니까. 동부는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막 가면 막 공부만 할 것 같고 눈 쌓이는데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놀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 베스트 프렌드니까 대학도 막 좋은 대학이고 그러니까 정원아 너 같이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뭐 심리학과나 이제 사회학 쪽을 관심이 많았었는데 거기 지원하고 저는 이제 스포츠 경영 쪽에 지원한 거죠. 그러면 가서 그 베스트 프렌즈 분과 재밌게 뭐라 해야 되지? 적응을 잘 하셨나요? 미국 가서서? 네. 왜냐하면 태국에 있었을 때 우리가 미국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태국 그 국제학교에서도 그룹들이 막 있잖아요. 어느 학교나 막 그룹이 있듯이. 네. 근데 뭐 화이트 크루가 있고 뭐 블랙 크루가 있고 에이시안 크루가 있고 막 이런데 저는 약간 그 모든 크루에 다 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친구도 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 대학도 되게 의외로 TCK들을 많이 받아주는 대학교여가지고 거기 가서 마찬가지로 또 화이트 크루랑 잘 어울리고 블랙 크루랑 잘 어울리고 이제 에이션 크루랑 잘 어울리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죠. 그런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랑 있어서 좀 더 적응하기 쉬우셨겠네요. 그러니까 TCK들이 많았으니까. 대학에서요? 대학에서? 네, 대학에서요. 네. 많았는데 네,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TCK끼리도 단점이 많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가자 할까요? 좀 풀 게 많아 보이세요? 저요?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7살 때. 저는 제 나이 15살 때, 독일로 제말린과 같이 갔고, 이제 적응이 다 된 시기였어요. 17살 때. 그리고 독일로 가서 이제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제 맘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누가 저를 막 감시하는 막 이런 시선도 없으니까 정말 저는 그때 좀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7살 되고 독일 살다 보니까 진짜 세계가 좁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진짜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의 친구고 나 걔 알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 이제 좀 감사를 하고 그 인연을 이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그리고 난 어차피 여기를 떠날 거니까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주자, 정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네, 17살 때 좀 생각을 했었죠. 이제 성인이 되기 전 나이니까. 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를 뭔가 제가 책임지고 혼자 있으니까 해결하면서 이제 독립적으로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TCK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누구 먼저 시작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막 이야기해볼까요? 막 이렇게? 좋아요. 그럼 나다님 먼저 시작하시면 저희가 막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요. 제 말? 네. 딴지? 네. 제 말과 딴지님이 이 팟캐스트를 하는 목적이 장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TCK가 되면요. 힘든 맞아. 점이 많아. 맞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TCK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걔네들이 겪을 그 힘듦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그 왜냐면 나이에 겪지 않아야 될 것들을 겪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막 해결해주고 싶고 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고 싶은데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느끼게 되거든. 처음에는 우리가 막 엄청 야망이 커서 막 나는 뭐 이걸 할 거고 막 이러지만 다들 나이가 들면서 막 그냥 뭐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은 진짜 그거를 이루는 사람들이 진짜 장점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못 받아들이느냐, 그걸로도 장점과 단점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환경이 나를 만드는데 하나의 일부분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 TCK로서의 장점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나를 이루었던 상황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라고 하면 그게 또 단점. 그 적응력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또 TCK 중에서 우리는 지금 보면 잘 적응한 것 같은데 적응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많이 엇나가는 것도 TCK고 적응하는 게 진짜 적응하면 장점이고 못하면 단점이 되는, 그냥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아니면 뭐라는 게 TCK한테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막 우리가 다른 TCK 아닌 사람이 들으면 되게 내 생각에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이게 얘기하면 진짜 장점은 언어죠. 그냥 언어죠. 진짜 현실적이게 얘기하면 영어 잘하면 장점이고, 단점은 영어 제대로 안 배웠으면
단점이고 맞아요. 간 소용이 없는 거고. 근데 이게 환경에 아까 전에 나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에서 오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중간 이상은 해요. 제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중간 이상을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이제 소통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언어를 좀 더 잘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단점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점은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겪고 있는 건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면 TCK도 알잖아요. 아, 너 어디서 왔어? 이러면 이제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정체성을 저는 아직까지도 항상 고민하게 돼요. 어디서 왔고 이런 거?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뭔가 너 where are you from? 이나 where comes to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한 문장으로 못 끝내거든요. 그래서 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었는데 베트남에 살았었고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다가 막 지금 베트남에서 인턴하고 있고 또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빠르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도 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거리들이 있는 많아지니까.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저는 이걸 겪으면서 누군가 저한테 정말 그냥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바로 한국인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생각하고 저를 대할 게 분명하니까. 저도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단점은 일단 저는 조금 제말님이랑 탄지님이랑 조금 다른 게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좀 친구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저도 되게 친하고 막 연락도 하고 막 페이스타임도 하면서 막 그래도 관계를 안 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되면 우리가 진짜 핸드폰 맨날 손에 두고 있지만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1초 만에 보낼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지만 얘기거리가 없다는 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맨날 How are you만 할 수 없고 What are you doing만 할 수 없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면 모를까? 막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어렵고. 저는 나타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친구 관계를 그렇게 막 미련을 두지 않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연락하는 친구하고는 정말 거의 3-4년 정도가 정도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생활을 좀 더 겪으면서 기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얘랑 계속 연락을 하겠지라는 기대가 사라지니까 제가 드리는 힘도 좀 적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다른 저랑 같은 지역에 있지 않고 저랑 같은 지금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면 이야기할 거리가 확실히 좀 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걔가 겪고 있는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좁아지고 진짜 할 얘기가 뭐 잘 지내니? 밥 뭐 먹었어? 뭐 이런 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뭔가 공통점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게 미디어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제외하고는 조금 힘들다는 경험을 저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이다. 저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계속 이야기하는 다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해 주세요. 저는 TCK의 또 단점은 외국물 먹은 아이들. 그래서 그게 진짜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왔다면 뭐 그냥 노멀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자랐다는 걸로 우리의 방화벽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맞아. 이거 못한 이유가 나는 딴 데서 살았어. 난 억셉 못해. 나는 뭐 우리 부모님 나 너무 달라.
나는 이게 안 돼. 우리 문화랑 너무 차이가 나. 막 이런 excuse? 어떻게 보면 사람은 어떤 곳에 소속돼 있어서 항상 소속감을 찾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동물인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나는 너희랑 달라.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TCK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왔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던 내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뭐 딴 데서 많이 배워왔고 하니까 나는 애들보단 낫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안 겪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TCK 정도면. TCK들 중에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TCK가 나쁜 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지만 가장 앞으로 만약에 이 TCK 중에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조금 낮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갔다고 해서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항상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너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 나는 배웠고 너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되게 자만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나다님의 맥락에 좀 이어가지고 저는 뭔가 한국의 역사나 정치 이런 걸 저는 이게 한국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걸 잘 몰라도 돼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 안 다녀도 혼자 노력을 하면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생각을 저는 뭔가 익스큐즈로 썼던 것 같아요. 나는 그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 이런 느낌. 의무 교육을 저희는 거의 패스를 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딴지님과 저는 그래서 그 의무 교육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거를 안 배워도 나는 다른 거 많이 배웠으니까 뭐 몰라도 돼 이런 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크면 클수록 그래도 왜 의무 교육인지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커서 따로 찾아보기는 했지만 그런 점에서 뭔가 자기가 놓치는 것들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게 살짝 좀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학창 시절이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창 시절 때 다른 이들이 다 똑같이 겪었던 것들 교복을 입고 같이 야자를 하고 막 학원을 다니고 그게 모두 추억은 아니겠지만 그런 대화를 할 때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그쵸. 근데 어딜 가든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있을 때도 그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같이 겪었던 일을 제가 겪지 못했으니까 소외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딜 가든 독일에서도 독일 애들이 어렸을 때 봤던 TV 시리즈,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저희는 모르니까 소외되는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정착하고 싶지는 않나요? 저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제 뭐 경험도 많이 하고 다른 데도 가보고 계속 저 같은 경우에도 굳이 독일에 정착하고 싶진 않고 정착을 하게 된다면 직업적인 일 좀 잘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또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언젠가는 하겠죠. 그냥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그 코트를 읽어주셨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친구가 이제 너는 집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내 캐리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살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내 캐리어를 풀고 싶어요. 한 곳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트남에 이제 가족이랑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러고 싶은 마음도 큰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착하고 싶지 않아요. 나다님은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고향이 없고요. 제 캐리어가 있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비슷한 게 저는 캐리어는 아닌데 저는 제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13년 동안 살았던 서울도 아니고
또 마산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좀 정의하기가 애매한데 항상 부모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딴지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네, 제가 진짜 사랑들이 있는 곳,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장소라고 저는 장소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고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이. 내가 진짜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해지는 곳. 편해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편해지는 아트모스페어. 아트모스페어. 독일어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래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저희 쉬고 왔어요. 이제 노래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이 코너가 딴지와 제 말은 무슨 노래를 듣고 있나 코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다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다님이 노래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네, 나다님과 노래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원래 막 노래 추천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네. 이렇게 하게 돼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천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아까 그 막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힙합이 좀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음악이에요. 원래 뭐 힙합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또 이제 흑인들의 약간 아픔을 대변해주고 좀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흑인은 아니지만 포스트 멀론이라고 요즘 좀 트렌디한 네. 가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뜬 곡, 히트곡은 이제 화이트 아이버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말론의 화이트 아이버슨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는 일단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게 군대에서 제가 휴가를 나오면 TCK 남자들은 알겠지만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예. 집이 부산이 아니고 집이 한국이 아니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보통은 이제 할머니 집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따로 뭐 찜질방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대 복귀를 할 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부대까지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슬퍼. 그때 들은 노래가 이제 화이트 아이버슨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 노래의 내용은 이 사람이 자기가 아이버슨이라는 이런 농구 선수다. 근데 아이버슨은 이제 흑인이고 자기는 백인이니까 나는 화이트 아이버슨이다. 그래서 막 잘 될 거다. 뭐 자기는 나중에 잘 될 거다. 뭐 이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부대 복귀하면서 이제 난 나중에 잘 될 거야. 난 나중에 뭔가 이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부대 복귀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노스탈지아, 그때의 기분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좀 되찾고 내가 그때 이랬지. 난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나는 에이시안 알바슨이다. 나는 안 되고 싶어. 나는 에이시안 알베슨이 안 되고 싶어. 나는 그냥 이 노래의 그 바이브가 주잖아요. 노래는 항상, 그러니까 물론 가사도 있고, 뭐, 의미도 있고 중요하지만 그 노래가 주는 그 기분? 맞아요. 그 기분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해요. 저도 노래를 들을 때 가사는 거의 마지막으로 듣거든요. 분위기를 듣고 그 상황을 듣고. 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으로 다뤄볼 테마는 저희의 언어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영어권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이래서 되게 저의 모국어인 한국어랑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의 언어 충돌이 강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권에 살아오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독일어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단어랑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단어랑 한국어 문장을 섞어서 하면 보통 한국인들은 좀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독일어 단어를 섞어서 쓴다. 그럼 이해를 아예 못하니까 살짝 단어가 떠오르는 게 조금 한국어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나님과 제 말 어떠신지. 네.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13살 전의 기억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태국에 갔을 때가 한 11살, 12살쯤 됐으니까 아마 그때 기억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잊었는지 그때 막 그렇게 막 떠오르는 큰 일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11살, 12살 때 태국을 가면서 이제 영어권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말을 떠올릴 때, 단어를 떠올릴 때 처음 떠올리는 언어가 영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 편하고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욕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언어가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누나랑 싸울 때도 영어로 싸우고 이제 막 내가 화날 때도 막 영어로 그 단어가 떠오르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어 충돌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지금 제가 5개 언어를 접해봤거든요. 네. 베트남어를 이제 들어봤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이제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 쓰는, 그리고 태국어, 태국 살 때, 그리고 영어,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언어, 그리고 제2 외국어라고 해서 이제 스페인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언어를 접하다 보니까 캐치하는 그 언어 습득 능력이 좀 빨라요. 이 사람이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빨라요.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베트남에서 지금 인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어를 그렇게 엄청 잘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캐치를 해야겠다. 내가 캐치를 해야겠다. 뭔가 TCK들은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언어적으로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언어적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에서 이런 좀 눈치가 빨라지는 상황 판단 능력이 나도 모르게 엄청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엔 항상 말했다시피 저는 언어를 그렇게 잘 구사하는 편이 아닌데 흔히들 사람들이 연계국어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저를 대변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 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모국어인 한국어랑 인터내셔널 랭귀지인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가족이 결국엔 다 해외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저희가 아는 단어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저랑 딴지님 같은 경우에 독일어로 그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어느 순간 그 독일어를 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태아민 잡았다라는 게 있는데 태아민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와의 약속, 예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청과의 관청에서 뭔가를 떼야 할 때 태민 잡았다. 비자 받을 때도 태민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하도 들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근데 언니 제 말이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아는 게 그런 독일어 아는 단어가 그런 거야. 뭔가 비자 문자들. 그러니까 예를 중요한 들어서- 문제는 아시는 거지. 네, 중요한 문제. 막 암트가 그 관청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암트라는 단어도 알고, 그러니까 관청에서 예약을 잡았다 할 때 엄마 아빠 우리 암트에서 이번에 태어민 잡았어. 근데 몇 시에 오래 이런 거 하면 이제 다 알아듣는 수준 엄마 아빠가. 그게 더 웃겨. 근데 엄마 아빠 단케도 몰라. 맞아. 감사합니다는 몰라요. 맞아. 그 굿모닝이 뭐였지? 구텐 모게지라고. 맨날 이야기. 근데 태어민이 암트는 알아. 태아민이랑 암트랑 좀 웃긴 게 이게 아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엄마가 조이야 너 태아민 잡았니? 라고 물어보기까지 해요. 그게 좀 웃긴 에피소드?
왜냐하면 부모님은 독일을 산 적이 아예 없으니까 음. 그 배워본 적도 없고 독일어를 또 그런 점에서 오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TCK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대박 좋아. 왜 보냈는지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특별편. 부모님들 게스트 해가지고 화자 내고 왜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청문회야. 청문회. 네. 그리고 또 언어 얘기하니까 저는 제말님이랑 조금 다른 관점인데 저는 언어 때문에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언어가 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제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적어져요.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제가 말을 지금 들면 잘 재난 못한 것 문자 같은데. 같은 걸 모르는 언어를 받았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넘길 수 있다는 불안감? 네, 그리고 계약서나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다 저희 이렇게 상황을 보면 다 독일어인데 저희가 그걸 100%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약서 같은 거는. 근데 언어를 못한다 이런 거는 이러면 어쨌든 피해를 받는 건 저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언어를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말님은 좀 놓으셨잖아요. 언어를. 맞아요. 저는 언어를 근데 엄청 저는- 옛날부터 놓아서. 근데 또 옆에서 저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 기질로 제가 안 하게 돼요.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나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덕을 보려고 하셨군요. 맞아요. 네. 혹시 언어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신가요? 제말님과 나다님.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게 다국적 친구들 썰을 한번 풀어보는 건데 혹시 내가 있었던 친구들 중에 진짜 특이한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음. 내 기준에서 이상한 사람들. 네. 예를 들면 다양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뭔가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조금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얘는 조금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다국적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 영어도 다국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이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이렇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그 말레이시아에 어떤 섬이 있는데 부닥보니오라고 어떤 섬이 있는데 거기서 온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또 말레이시아 좀 틀리잖아요, 영어가. 네. 그러니까 베트남 영어도 있고 중국 영어도 있고 한국 영어도 있고 이제 막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국 영어도 좀 알아듣고 미국 동부 영어도 알아듣고 남부 영어 말레이시아 영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말님 옛날에 공항에서 어떤 캐나다 사람이 갑자기 제말님한테 말레이시아 악센트 영어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독일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었어요. 네. 그런 비행기를 타려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듯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거든요. 그 공항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 이렇게 검사받고 나오기를. 근데 옆에 제 앞에 캐나다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 보안요원이 오더니 너네 여기 서 있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하하 이러면서 이렇게 내쫓아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스몰톡을 시도하더라고요. 막 어디서 왔냐 이래가지고 난 코리안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젊은이에서 공부 중이다. 그랬더니 무슨 공부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너
너 국제학교 다니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나 국제학교 다닌 적 없는데 이랬었는데 갑자기 너 말투가 굉장히 말레이시안 국제학교 말투랑 되게 비슷해 이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너무 웃긴 게 그냥 뭐 국제학교에 다녔다는 게 막 그 아시안 국제학교도 아니고 너무 특정지어서 말레이시안이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말레이시안 한 번 그냥 놀러 가본 게 끝이야. 말레이시안 없어. 이러고 그냥 나왔긴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뭐 때문에 말레이시안 악센트라고 규정을 지었는지 너무 나중에 나다님한테 영어 살짝 해가지고 물어봐. 아니 진짜 말레이시안 악센트냐고. 저는 그 언어에 대한 웃긴 에피소드는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많이 접해서 그런 에피소드는 많은데 이렇게 타임라인 순으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내가 태국에 완전 이제 처음 딱 갔을 때 네.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영어를 이제 막 배우는 시기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짐네이지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헷갈린 거야. 그래서 Are we going to the gymnasium? 이래야 되는데 Are we going to the gymnastic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 네. 그리고 또 비자 이거 그 태국은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옛날에는 뭐 종이에 그 이미그레이션 그 종이 그 적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occupation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occupation에다가 male 적고 거기다가 student라고 적어야 되는데 male이다 적어가지고 누나가 그때 나 놀렸고 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웃겼던 거는 이제 정원이라는 제 친구랑 이제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계속 나와 정원이 오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있는데 저쪽에서 있던 어떤 한국 사람이 딱 봐도 코리안. 그러니까 막 그 코리안 스타일이 있잖아요. 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알지. 우리가 이제 바깥에 서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이제 Do you have a lighter? 이렇게 물어본 거죠. 콩글리시로. 근데 우리는 그때 한국 사람이니까 반가워서 아니요 이랬어. 근데 그 사람도 그걸 알아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외국인인 줄 알고 물어봤겠죠. 네. 이제 Do you have a lighter? 이러면 우리가 분명히 막 No 이렇게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엄청 당황해서 펜실베니아에는 한국 사람 없는데 당신들 왜 여기 있냐고 그렇게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나다님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뭔가 뭘 물어보거나 뭔가 필요할 때 저희도 가까이 있는 아시안한테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자청에 갔는데 돈이 막 6유로가 부족한 거예요. 막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여권 사진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봤는데 다 아랍계 아니면 독일 사람 이렇게 있고 한 명이 딱 아시안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시안 분한테 가서 해야겠다 해서 6유로를 빌리고 저희가 나중에 통장으로 싸드린다고 했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그냥 가지라고 이랬던 기억이 아시안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TCK는 뭔가 길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도와주고 싶어요. 맞아요? 막 진짜 맞아. 그 나라에서 막 잘 헤매고 있는 사람들 찾아봐. 내가 안 헤매고 있는데도 좀 찾아봐. 도와주려고. 맞아. 그리고 언어 때문에 살짝 문제가 있다가 그러면 제가 가서 막 도와주고 싶어요. 당연히 나 그런 거. 얘 도와주지. 막 막 이런 진짜 거 어떻게 있어. 하는지 도와주지 이런 거. 있지. 그리고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미국 대학에 있을 때 우편을 봤는데 이제 그 동부 쪽도 외진 곳이라 이제 한국 식당도 없고 이래서 누나가 라면을 보내줬어요. 네. 신라면을. 또 이제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이제 매운 거 먹으라고. 근데 이제 그 우편 건네주는 사람이
뭐만 하면 막 중국어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때 조금 속상했죠. 이제 아 나는 어딜 가나 그냥 중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지금은 좀 우리 한국 라면이 좀 히트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닭 이런 걸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나랑 정원이랑 유일한 그 기숙사의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신라면을 먹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 그게 진짜 맛있거든. 그게 또 먹어보지 않은 맛이거든. 그래서 그 미국 그 친구들이 신라면 먹으면 항상 와가지고 이 냄새 뭐냐고 너무 맛있다고. 저 친구들 중에 친구들 하니까 생각나는데 라면하고 친구들이 독일에서는 좀 그 터키계 독일인이나 아랍계 독일인이 좀 더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근데 다 무슬림이니까 할랄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으로 할랄 음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레시피를 외웠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에 할랄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같이 가져와서 해주고 막 짜장면 같은 것도 원래는 돼지고기로 하는 건데 닭고기로 해줘서 이렇게 바꿔서 하고 막 그러면서 할랄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또 터키 음식도 그때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친구 엄마 아빠들이 해준 걸 그때 너무 즐거워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레시피 알려달라고 맨날 이러고 다녔었는데 맞아요. 음식에 또 적응력이 좀 빨라. 음식을 다양한 걸 막 먹어봐서. 뭔가를 시도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영화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딴지와 제말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가? 제말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이거를 이번 주에 본 건 아닌데 이런 TCK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무조건 이 영화를 고르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2019년에 개봉한 더 페어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누르 왕 감독이고요. 아카피나라는 가수이자 래퍼이자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배우 분이 주연을 했습니다. 아카피나가 나온 영화에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재작년에 큰 히트를 친 영화도 있었고 오션스 8에도 나왔었고요. 또 최근엔 아카피나 is Nora from Queens라는 시트콤의 제작자, 작가 및 주연 배우로도 함께 했었습니다. 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차이니스 아메리칸인 주인공인 빌리로 기억하는데 그 주인공은 뉴욕에서 잘 살고 있다가 중국에 계신 할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뵙기 위해 모든 가족들이 다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문화권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람이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걸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해서 알리지 않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의 결혼식을 빌미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뉴욕에서 자란 주인공 빌리는 그러한 풍습을 못 받아들이고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할 시간은 말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간 차이니스 아메리칸인 교포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TCK 영화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무조건 이 영화를 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해서 이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살짝 영화에서 아쉬웠던 건 영화에서 그런 중국의 죽을 병이라는 거 말하지 않는 문화가 중국만의 문화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로 좀 퉁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동적이고 슬픈 이야기였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웃긴 에피소드가 있죠? 네. 무슨 에피소드요? 네, 저희가 이걸 독일에서 봤었어요. 근데 독일 영화관에서는 이런 아트하우스적인 영화는
거의 대부분 더빙을 해요. 근데 영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영화 안에서 차이니스랑 아메리칸이 같이 영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빙을 할 때 중국어는 독일어로 더빙을 하는데 영어는 그냥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배우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어 나오면 다른 성우가 나와서 독일어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이 너무 웃기면서 봤었는데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는 거의 초반부터 울었거든요. 영화가 너무 슬퍼서. 영화가 너무 슬퍼서 거의 마지막엔 딴지님과 제가 같이 거의 오열을 하면서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딱 불이 켜지니까 저희 빼고 다 독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또 저희밖에 없었어요. 너무 이거 너무 스테레오타입이다라고 해서 엄청 도망치듯 영화관을 뛰쳐나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 됐던 게 뭔가 TCK들은 뭔가 할머니랑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설날이나 추석에도 그런 큰 명절에도 한국을 자주 못 가고 이래서 자주 보지 못하는데 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근데 그걸 보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나고 되게 그런 시간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보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네,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미국에 있었을 때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차로 친구를 데리러 왔어요. 대학교 이사를 할 때 이제 막 그런 문화가 좀 있나 봐요. 이제 막 온 가족이 모여서 기숙사 돌미토리로 이제 막 이사해주고 막 TV도 사주고 막 소파도 사주고 이러면서 기숙사를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손자를 챙겨주는 그 모습. 그래서 나도 나중에 우리 아빠가 내 아들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뭐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이제 외국 문화, 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이 항상 그 아들이나 딸의 스포츠 경기를 보러 와요. 예. 네. 근데 난 항상 혼자였어.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응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항상 혼자여가지고 그 12학년 시니어 때 이제 아빠가 한번 와서 보셨지. 근데 그때 저는 그때 너무 이제 그때 내가 골을 넣고 이제 이거 아빠를 위해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내가 나중에 오늘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 TCK로서의 단점, 이 부모님이랑 많이 못 지낸 그런 단점이 있지만 내 아들, 딸만큼은 좀 그런 거를 확실하게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아까 전에 다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된다. 그러면 TCK로서의 삶을 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TCK가 아닌 한 자리에서만 살게 놔둘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만약 제가 애를 낳는다면 아이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제가 느꼈을 땐 그게 실보다 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딴지님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 나다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살짝 이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된다면 항상 자녀가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어요. 나다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저희가 독일에서 이제 김나지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부모님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상담 시간, 부모님들 다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없었던 애들이 제말님과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그렇게 말가 좀 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부모님 오셔도 독일어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말님과 저만
그 부모님 자리들이 있는데 저희 둘만 있었어요, 학생으로.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아, 나중에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리에 그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거나 뭐 이런 빅밴드 공연이 있거나 한 번도 부모님이 오신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자리에는 뭔가 내가 무조건 있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타 문화에서 많은 문화에서 살게 TCK적으로 사람으로 살게 해도 부모인 나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건 또 같이 있는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 맞아요. 점에서 좀 넘어가자면 조기 유학은 정말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겪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특히 부모가 없는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게 아, 냅두면 진짜 독립적이게 되고 또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한 게 조기 유학을 안 하고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조기 네. 유학을 하지 않아도 네.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많아요. 물론 우리는 부모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뭐 독립심, 뭐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좀 알려주고 싶으면 조기 유학도 뭐 나쁘진 않은. 왜냐면 그때의 습관이 지금 날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의 습관이 날 만들었고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부모의 둥지를 못 벗어나는 아기새처럼 계속 그렇게 자랐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결국엔 저에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겪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네.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요? 이런 팟캐스트가 처음이어서 되게 어떻게 하지?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뭐 이거를 듣는 TCK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조금 쉐어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조금 좀 덜었으면 좋겠다. 혼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흔히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네요. 또 조나단님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저희 잠깐만요. 다음 주에 저희 네네네. 팟캐스트 이메일 홍보를 할까요? 네네, 해주세요.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로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Salmon Instinct라고 해서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팟빵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팟빵에도 올라갈 예정이지만 아직 네, 압축을 못해서 못 올리고 있는데 그렇고 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거나 질문, 고민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나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이메일 주소는 salmoninstinct@gmail.com 이라서 asalmoninstinct@gmail.com입니다. 네, 많은 사연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네. 오케이. 두 분 진행 욕심이 많으시네요. 오케이, 제가 다 오케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조나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추스.